혹시 코드 짜다가 수천, 수만 줄이 막 뒤죽박죽 얽혀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경황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마법,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간단한 2D 슈팅 게임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주인공 캐릭터가 움직이고 총알을 쏘고 적들이 막 내려오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엉키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우리가 줄여서 OOP라고 부르는 아주 똑똑한 생각의 광식에 있습니다. 뭐랄까 복잡한 프로그램을 거대한 레고성처럼 보는 거예요. 성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역할별로 블록을 나누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의외로 정말 간단한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이걸 보세요. 클래스는 자동차 설계도 같은 겁니다. 바퀴는 4개여야 하고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모든 규칙과 설명이 담겨 있죠. 그리고 객체는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만들어낸 진짜 자동차예요. 중요한 건 하나의 설계도만 있으면 파란 차든 빨간 차든 수십, 수백 대의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객체지향이 정말 강력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자동차 설계도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특별한 스포츠카 설계도나 트럭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겠죠? 기존 설계도의 특징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이걸 바로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설계도와 상속. 이 개념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게임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게임의 구조를 일종의 가계도로 만들어서 그 뼈대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요, 엔티티라는 최상위 설계도, 그러니까 조상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엔티티 설계도에는 게임에 나오는 건 뭐든지 위치와 속도 값을 가져야 해 라는 기본 규칙이 적혀 있어요. 덕분에 우리는 플레이어, 적, 총알을 만들 때마다 이 기본 코드를 또 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엔티티를 상속받겠습니다. 한마디면 끝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계도의 구성원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각 설계도, 즉 클래스들이 어떤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모든 것의 조상인 엔티티 클래스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 2가지를 딱 정해줍니다. 첫째, 모든 객체는 위치, 포지션과 속도, 벨로시티의 값을 가져야 한다. 둘째, 모든 객체는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기능과 화면에 자기 자신을 그리는 드로우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의 주인공, 플레이어 클래스를 볼까요? 당연히 엔티티의 기본 기능은 전부 물려받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체력, 헬스나 점수, 스코어 같은 자기만의 속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업데이트 기능을 자신에게 맞게 바꿨다는 거예요. 키보드 W, A, S, D를 누르면 움직이도록 말이죠. 저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티티를 상속받아서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키보드 입력이 아니라 그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쭉 내려오도록 업데이트 기능의 내용이 다르게 짜여 있죠. 이게 바로 상속의 진짜 묘미입니다. 기본 뼈대는 공유하면서 세부 동작은 얼마든지 각자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이 작은 총알 하나조차도 자신만의 클래스를 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총알이 화면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이라는 수명값을 특별히 가지고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도록 설계된 거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꼭 맞는 속성과 기능을 딱딱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객체지향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도 있고 각자 역할을 부여받은 캐릭터들도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을 한 무대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하려면 누가 액션을 외쳐줘야 할까요? 바로 메인 함수, 즉 게임 루프가 그 감독 역할을 합니다. 이 감독이 없으면 객체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이 감독은 1초에 60번씩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배우들,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모든 객체들에게 자, 각자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각자 드로우 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객체 지향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움직임과 규칙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일 안에서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셨듯이 플레이어의 일은 플레이어 클래스에, 적의 일은 적 클래스에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나누니까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고 나중에 뭔가를 고칠 때도 딱 그 부분만 찾아서 고치면 되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이 구조, 설계도를 만들고 상속하고 감독이 지휘하는 이 방식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심장입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을 코드로 창조해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작은 게임 하나를 해부하면서 객체 지향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모든 것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분리하고 또 조립하는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죠? 이건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앱과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설계도를 손에 쥔 당신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